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님 모시고 야권 돌아가는 사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 의원님은 경희대 초빙교수로 학생들도 가르쳐하고 또 총편에 유명 패널로 출연하시고 1인 3역, 1인 4역 하느라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몸이 서너 개로 쪼개 할 정도로 바쁘신 것 같은데, 지금 먼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사실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당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은 재보선 이후 녹록치가 않은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의 여론도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먼저 김 전 위원장께서 4월 8일 퇴임하신 이후 밖에 계시면서 좀 국민의힘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당이 아사리판이다. 저는 상당히 정치적 함의가 있는 말씀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왜 그런 거친 언사를 썼을까요? 일단은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국민의힘에 큰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그 누가 뭐래도 그 당시에 바깥에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겠다고 굉장히 오랜 동안 준비를 하고 또 높은 여론조사의 지지를 바탕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당내에 있는 사람들까지 마음이 많이 흔들릴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 국민의힘의 후보로 승리할 때만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존속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야말로 그 정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치러지게 될 대통령 선거에서 그 정당은 사실 존속의 문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어내고 최종적인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승리에 기인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낸 정당으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4월 7일 보궐선거에서의 표심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의힘에 훨씬 더 많은 표를 서울시민, 부산시민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줍니다. 그렇죠. 후보들한테 주었죠. 저는 이 표값을 이제 외상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찍어준 거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 비율을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미미합니다. 7%.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지난 4년 기간 동안 국민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많은 일들을 지키지 않았고 또 여기에 대한 실망감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이번 1년 한 2개월의 기회를 줘볼 테니 그 기회를 한번 당신들이 살려봐라라고 정말 찍었던 외상값의 표거든요. 그럼 4월 8일 당선된 그날부터 지난 국민의힘에 걸어왔던 길보다 수백 배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순간 바로 1년 뒤에 치러지게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싸늘한 민심이 돌아서게 되는 건 한순간일 건이라는 건 누구보다 자명한 일이겠죠. 이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쓴소리를 하면 고언했을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들, 이런 얘기들을 대한민국 정치의 원로로서 또 국민의힘을 조금 전까지 이끌었던 위원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쏟아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자체의 승리로 귀결돼도 좋아요. 그러나 내년의 대선에서 어떻게 되느냐는 그건 국민의힘이 승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라의 장래,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열의가 거기에 모여있다는 그걸 국민의힘이 받아가지고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승리고 나라의 승리거든요. 그 점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4월 8일부터 우리 당에 대한 많은 뉴스들이 당권 경쟁, 과거로 회귀하는 정당의 모습, 이런 비판적 어조의 보도들이 이제 줄을 잇기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지점들이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 이맘때쯤에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과연 이 정당이 치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4월 총선 참패 이후로 이 정당의 존속까지도 국민들이 앞다퉈 걱정할 정도의 위기까지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간 속에서 국민들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지금은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정치를 하겠다고 아직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에게 많은 국민의 의지들이 정파를 가리지 않고 모이고 있는 이유는 교수님이 얘기했던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누구든지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동안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고민과 가슴 깊은 이 마음속에 분노, 걱정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그 여망을 모아서 이걸 바꿔내고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윤석열이라고 하는 아직 정치를 시작하지 않은 인물에게 걸어본다라고 하는 뜻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여망이 모이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서 국민의힘이 정당의 틀,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지금부터 핵심적으로 고민하고 막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자칫하면 여기서 기성정치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요. 오세훈 시장이 낮은 지지율이었는데 정당의 힘을 바탕으로 쭉 가니까 후보가 되고 시장도 되더라. 그럼 지금은 나도 이 당에서 지지율이 좀 낮지만 내가 열심히 해갖고 달려가다 보면 이 당의 후보가 되고 국민들로부터 마지막 가서 선택지의 국면에서 대통령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에게 많은 힘을 몰아줬던 그 마음이 어디에서 발생됐던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야, 국민의힘이 진짜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라고 한 번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의 수준을 확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하루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쏟아내야 될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난 뒤에 참 거목이 사라졌구나 하는 느낌을 느낄 정도로 당이 리더십의 공백이 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당이 지도체제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김종인. 그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는 자강론이냐 통합론이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물러나면서 그 이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자강을 해라. 당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후보도 내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왜 밖에만 쳐다보느냐.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또 국민들의 상당수 사람들은 야권이 좀 하나로 뭉쳐가지고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내년에 1대1 승부를 겨루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의 하나가 이제 안철수 대표의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안철수 대표하고 통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탄력이 완전히 가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그 시기라든가 또 방법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뭐 시각차랄까 그런 것이 좀 큰 것 같아요. 통합은 국민의 여망이 모이고 또 시대 정신에 따라서 국민과 그리고 당원들의 요구가 있게 된다면 통합, 합당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도 언제든지 가능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기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명분과 방식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통합에 관련돼서 오늘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걱정과 우려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건 바로 2014년도의 안 좋은 모델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014년도? 2014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탄생을 그렇죠. 기억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날 아침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뉴스를 틀었던 국민분들이 뭐야 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전날에 아마 뭐 종편 프로에서 밤샘 이제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와 함께하겠다는 김성식 전 의원이 나가서 새정치에 대한 열변을 토하고 있었을 텐데 아마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 전날까지 측근의 정치인은 나가서 새정치를 열변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나니 그것과 온데간도 없이 민주당이랑 통합을 해서 김한기 대표랑 당을 합치겠다고 하니까 새정치 민주연합의 탄생이 그렇게 진행이 됐죠.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인사들도 김한기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밀실의 합당 과정들을 거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는 채로 당이 통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긍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결과의 양면이 있을 건데요.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구성원들의 충분한 합의와 숙고,
함께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논의 없이 통합이 진행되고 나니까 그 뒤로도 끊임없는 갈등과 마찰이 이어졌고 결국은 2015년에서 16년으로 넘어가는 때에 민주당이 문을 닫을 뻔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당시 안철수 대표는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한 명, 두 명 이탈대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마무리를 짓게 되는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됐죠. 여기서 이런 국면들이 없이 막 너도나도 뛰어나기 시작했다면 아마 지금의 민주당은 존속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만큼 합당을 진행하거나 통합하기 위해서는 많은 구성원들이 폭넓게 우리가 왜 정치를 같이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부터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의 지도부 체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고 난 뒤에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지도부가 서기까지의 말 그대로 비대위의 비대위, 임시 지도부 성격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하고 있는 동안에 광화문 광장 공사하니까 아니 대행이 역할만 해야지 왜 광화문 공사까지 하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임시 지도부 체제에선 4.7 보궐선거의 승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여망을 담아서 당이 제대로 서기 위한 그 노력의 반석들을 쭉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새롭게 지도부에 들어서겠다는 많은 후보들이 앞다퉈서 미래를 꿈꾸고 통합과 그 이후에 안철수 대표를 넘어선 윤석열 전 총장,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때로는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들까지 넉넉하게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놓고 의미 있는 얘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 한 사람과의 국민의당과 통합 문제만이 정치적 이슈화가 되고 결론도 내지 못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당을 뒤로 물리게 되는 형국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갈 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폭넓은 통합, 함께 가는 길들을 모색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이나 금태섭 전 의원, 진중권 전 교수 등과의 그런 통합 문제는 자체하고라도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여부가 지금 1차적 과제인데 그 통합의 속도라든가 방식을 놓고 서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통합 자체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했다기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지난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좀 밀리면서 통합을 하겠다. 본인이 선언한 내용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제 4.7 재보선 이후 야권의 어떤 위상이 커지니까 이거 속도를 빨리 하기보다는 좀 상황을 봐야겠다. 그런 것 같고 방식에서도 당대당이냐 아니면은 흡수통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시각차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 측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자꾸 이제 교차되기 시작하는 과정이었고 오세훈 후보는 당력을 중심으로 점점 힘이 결집되고 있을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통합 문제를 끄집어냈죠. 그러니까 본인으로 단일화가 돼도 나중에 다 같이 할 거니까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넉넉하게 저 좀 찍어주세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많은 정치인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났는데 결국 선거는 안철수 대표 생각과는 달리 단일화해서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된 거니까 셈법이 좀 복잡해졌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안철수 대표가 만약 YS 같은 정치인이었다라고 한다면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물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확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죠. 조건 없이 확 들어가서 나는 원래 이 당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 당이 대권 주자 안철수랑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면서 막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은 만약 우리 당내에서도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지점들이 좀 많이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지난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번으로는 안 된다. 국민의힘으로는 국민들의 표가 모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바깥에 서울시장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설파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번이 혁신하면서 어쨌거나 국민의 마음을 받으려는 노력과 통합 여러 가지 길들이 모이면서 넉넉하게 표를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늘 새정치를 주장하면서 이 중도 정치를 표방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를 아마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은 국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통합 문제에 대해서 이게 흡수통합이니 신설합당이니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용어들이 있게 되는데 지분을 요구하게 되는 과거의 당대당 통합으로 가게 되는 순간 안 대표가 얘기했던 정치적 순수성들이 다 결여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내에서도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인식들이 서로 저마다 다 다를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국민의힘 내에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빨리 때 통합을 서둘러 갖고서는 막 모든 거 다 내주더라도 가야 된다는 여론과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총에서도 통합은 시대적 과제죠,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대항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에 모두가 함께 넉넉하게 합치자 통합에 관한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건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강론으로 들어가면 아직까지는 서로 이제 조정하고 따져 물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향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뿐 아니라 바깥에 있는 많은 주자들이 함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열려있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102명 대 네. 3명을 같은 수준에서 보고 당대당 통합하자. 이것은 좀 무리이고 통합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지난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 때는 나는 대선은 이제 출마 포기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재보선이 끝난 뒤에 물론 단일화 과정에서 참 아름다운 단일화를 했고 또 열심히 도와준 것은 인정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인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뛴 거라고 봐야 하고 과연 안철수가 그때 얘기처럼 대선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판을 튕기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의 모습이 참 중요하죠.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약속 아주 제대로 지켰습니다. 서울시 공동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치인들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같이 서울시 운영을 위해서 논의하자 정도만 해도 공동운영 약속을 지키면서 지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가서 같이 만난 게 오세훈 시장은 안철수 대표를 만납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 대해서도 결국은 어떤 사람이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당내에서는 지금 여론들이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측이 천거한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이죠. 예. 김도시 실장을 부시장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칫 잘못 해석되게 되면 자리 나눠먹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운영에 대한 약속을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대표가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리 추천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던 거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 오세훈 시장은 안철수 대표와 서울시의 이 시장 자리를 두고 같이 단일화 과정 국면에 있었고 약속을 한 내용들이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 운영을 위해서 안철수 대표도 자리를 여기에 대한 본인의 완전 최측근을 갖다 천거한 건 아닙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서울시의 공동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면 애당초에 걸어왔던 길들에 대한 정리가 되는 건데 이건 이거고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고 합당은 또 합당이고 이렇게 가게 되면 말이 중구난방으로 논리적인 정합성들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동운영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을 통합하게 되면 아니 같은 당이 통합되는데 무슨 공동운영의 의미가 있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다 같이 한꺼번에 가져가려고 하는 순간 정치적인 순수성과 신뢰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국민께 약속했던 바에 따라서 내년도까지 서로 상호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튼 조금씩 조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당에 들어와서 나 서울시장이 안 됐으니까 나는 당당하게 내년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 네.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경선에 참여를 하고 그런 건 참 좋습니다. 그래야 또 경선도 흥미로워지고 흥행이 돼요. 안철수 빠지면은 그러면은 아무도 없나 진망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갑자기 우와 사람들이 지켜보기에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라든지 바라보는 관심도 확 집중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닫힌 정당이 아닙니다. 예. 함께 들어와서 넉넉하게 뛸 수 있도록 그리고 옛날처럼 개파 정치하는 정당도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서 한 1년 정도를 지켜보고 나니까 지금 초선이 57명 있지 않습니까? 예. 초선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눈치 보고 줄 서는 정당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넉넉하게 자기가 뛸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대선에 건전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갔었으면 오히려 참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서울시 공동 운영 경영에 대해서도 당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하게 되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더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개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통합 문제는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있는데 당 대표 선출을 놓고도 중진이냐 초선이냐, 네. 영남이냐 탈영남이냐 그런 부분이 엇갈리는 지점이 아닌가. 또 국민들은 가급적이면 좀 탈영남을 해줬으면 좋겠다. 기득권 정당은 그런 이미지를 벗는 차원에서 또 지역 정당이라는 그런 뭐 굴레를 벗어난 차원에서 그런 측면이 있고, 당의 면모도 좀 황골 탓해면 어떠냐. 맨날 보던 사람 말고 뭔가 새롭게 참신한 사람이 좀 해줬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욕구랄까 그런 희망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러나 또 정치는 또 정치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뭐 어떻게 당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지금 통합 문제도 국민의당과의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에 지금 출마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통합이라는 또 이런 뭐랄까 부차적인 성과를 가지고 좀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일이 꼬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은 당대표 선거는 원내대표 선거 뒤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될 거고요.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되는지에 따라 당대표로 연결되는 지점도 좀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제 4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요. 충청의 김태흠, 그리고 강원의 권성동, 그리고 영남 전체를 이제 통틀어서 보면 김기현, 그리고 이제 한 명의 후보가 유이동 의원이 나름대로 삼선이지만 젊은 소장파 그룹의 이런 느낌들을 바탕으로 나오게 되죠. 또 뭐 경기도니까요. 예,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여기서 만약 영남권의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여론이 아니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다 특정 지역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권성동 의원이 되냐 아니면 김기현 의원이 되냐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당대표로 이어지게 되는 당심과 여론의 흐름들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당대회를 치러서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 꼭 누군가의 개파나 선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성한다기보다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인가, 아마 이걸 보고 당원이고 국민이고 투표를 해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다 떠나서 이번에 국민들이 넉넉하게 표를 몰아준 그 민심, 그리고 정말 귀할 정도로 20대 30대 표심까지 국민의힘에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 기회에 부응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거대한 큰 흐름을 갖고 있는 대통령 주자까지 다 끌어당겨서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뜨겁게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좀 건강한 경쟁의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뭐 중진이나 초선이냐 그것은 또 좀 변론으로 하더라도 중진 중에 정진석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충청권이고 최다선에 상당히 유력한 당대표 후보자인데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뭐 불출마 이유는 밝혔습니다만은 그러나 일각에서는 또 담합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중진 의원이고 또 지난 선거에서 이제 경선관리위원장을 맡아서 나름 열심히 당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들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의원이 지역으로는 충청이고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언급을 수차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충청 출신 당대표가 나와서 충청 출신 대통령 주자가 나오게 된다면 이것 또한 모양이 좀 어색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본인 스스로가 좀 자리를 비켜준 것 아니냐,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측면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나. 윤석열 총장이야 서울 사람인데 충청 출신이 나와가지고 충청 민심이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쥐는데 맞습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게 낫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병수 의원이 이제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다 빠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더 힘을 받는 모습들이 우리 당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드시 초선을 시키자 누구 시키자가 아니라 그래도 국민들 보시기에 젊은 얼굴 바라는 건 새롭고 신선하고 뭐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에 섞인 그런 바람들의 충족을 위해서 선배 그룹들이 뒤로 빠져서 완전히 당에 손을 띄겠다는 것이 아니라 뒤로 빠져서 넉넉하게 밀어주고
또 선배 의원들이나 중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교류를 바탕으로 당의 원로로서 국가의 미래를 설정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고 이런 이제 코어, 팀워크들이 잘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중진들의 역할들이 꽤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지난 기간 우리가 이제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다 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뒤에 있게 되는 원구성 등에 대한 고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의사결정에 작용되지 않았을까 추정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뭐 잠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데도 토니 블레어라든가 캐머런 총리, 네. 토니 블레어는 노동당, 캐머런 같은 건 보수당. 보수당. 아주 젊은 총리, 39, 뭐 마음 먹은 사람들이 네. 총리가 되고 수상이 되고 당수가 되면서 중진들은 뒤에서 딱 받쳐주고. 뒷받침을 해주고. 그러니까 네. 정권이 교체가 되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그런 좀 고민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이 뭐 쇄신이란 말이에요. 말만 쇄신한다고 뭡니까? 그러니까 7%뿐이 지지가 없었는데 앞으로 궁극적으로 보면은 예.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서로 플랫폼이랄까 네. 빅텐트를 누가 치느냐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여기가 플랫폼이 되고 빅텐트를 쳐서 그런 분들을 다 용광로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경선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나 지금 금태섭 전 의원 벌써 무슨 새로운 신당을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윤석열 네. 총장도 좀 가급적이면 합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데 또 윤석열 총장은 아직까지는 정치 입성을 하지를 않은 상태에서 또 어떤 구상을 하는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바로 들어갈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당을 만들지 신당을 할지는 모르지만 자기 힘을 키울 수 있는 대로 키워가지고 막판에 가서 지난번 오세훈과 뭐 안철수의 단일화 그런 경선처럼 경선에서 탁 한 사람으로 만들어는 그런 것도 구상할 수 있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참 당의 대표 되시는 분 또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윤석열과 관계는 어떻게 끌어갈 건지 또 당의 위상은 앞으로 어떨 건지 홍준표는 또 어떻게 해서 복당 문제라든가 해결해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떤 관계 설정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구상들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저는 그게 꽤 걱정이네요.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놔야죠. 네. 자기 욕심 내려놓고 정치적인 상상력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정치 시간에 잘 맞춰서 한 땀 한 땀 빼듯이 이거를 예술작품 만들지 만들어야 됩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뉴스거리들이 이미 쌓아낼 수 있는 많은 뉴스들을 다 덜어내는 겁니다.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럼요. 거죠.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3월 달까지 가는 지점들을 보고 언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 순간순간에 탁 터져줄 수 있는 정치 이벤트들을 바깥은 바깥대로 내부는 내부대로 만들면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 하나를 그리듯이 쫙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중간에 그 국민들로부터 이 외면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에러치는 건데 그런 경우들을 다 제외하고 나서 만들어갈 문구들이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총장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전원을 통해서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5월달이 지나고 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한 건 정치 세력이 필요할 거예요. 대통령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는 공정과 정의에 관련된 아주 좋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제 문제, 국방, 외교에 관련된 문제, 환경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개혁, 아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뒤바꿀 수 있는 많은 분야에 대한 이 정치를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하느냐에 대한 그 정치 세력을 보고 국민들은 표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중요하고요. 윤 총장이 만약 지금 현지에서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된다면 국민의힘에 있는 102명의 의원들과 함께 이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 건데 제가 국민의힘에 몸이 담고 있는 비대위원 입장이지만 국민들께서 그런 그림은 별로 이렇게 잘 조화롭게 보이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정치 세력을 구성하면서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혁신, 내부적인 경쟁력을 만들고 이 두 개가 아주 멋지게 딱 합치하는 그 순간 이걸 이제 만들어내는 게 신임 당대표의 역할이고 또 윤석열 전 총장 옆에서 같이 정치를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의 역할이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 바쁘신 가운데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국민의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 비대위원뿐만 아니라 현재 당협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니까
온갖 노력을 정말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